자, 이번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교재는 261쪽입니다. 제목부터 좀 생경하죠? 계약 체결상에 뭐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 그럼 계약 체결할 때 앞에 보면 앞에 문헌이 뭐예요? 계약 체결할 때, 계약할 때, 계약서 쓸 때 뭐가 있었다는 뜻? 과실이 뭐예요? 잘못이 있었다 없었다? 계약할 때부터 잘못했네 이런 뜻이에요. 이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우린 줄이는 거 좋아해요. 왜요? 길잖아. 그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우린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계체과 책임이라고 그래요. 계체과 책임. 책임은 책임인데 계약 체결할 때 잘못한 거야. 그래서 무슨 책임? 계체과 책임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합니다. 근데 용어가 생경하니까 그 법리를 조금만 따라가 볼게요. 자, 이쪽이 매도인, 이쪽이 매수인. 자, 갑이 공장을요. 이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 1, 공장 2. 하나를요, 두 개를요? 두 개를 갑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갑이 을에게 팔려고 내놨어요. 을이요, 저 공장을 사고자 원했어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제 친구 얘기. 제 친구죠. 제 친구는 제 친구 팔아먹는 거 모르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됐거든요. 30년 넘었는데, 물론 뭐 일을 열심히 해요.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잖아요. 얘가 원단을 이렇게 가져다가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국내에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 수출 팔려고 하다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운이 정말 좋은 건지 뭐 한 건지 잘 되는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얘보다 훨씬 큰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그쪽에서 거의 완투를 다투시는 분이 경기가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직원은 많고 직원은 한 300~400명 되고 이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나가잖아요. 예, 판론을 막고 이러니까 회사를 정리해버렸어요.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공장을 통째로 베트남으로 옮긴다 이러면서 국내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하고요? 싹 정리하면서 거기는 원단을 통째로 이 친구한테 다 줬어요. 예, 몇백 톤을. 이 친구는 거저 먹은 것도 잘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또 잘하는 거는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요, 탁월해요. 저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이 지역에 오래 있으니까 이 지역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꿰뚫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 성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뭐를 알아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우선이에요? 안목이 우선이에요? 안목이 우선이에요. 안목.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부산에서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내신 분이 서울에 오면 대박 내죠? 쪽박이에요. 왜요? 부동산은 특성이 뭐야? 지역적 특성, 개별적 특성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부산에서 먹혔던 그 투자 특성이 서울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죠? 강남의 특성하고 강북의 특성이 또 달라요. 맞죠? 그래, 강남에 계신 청담동에 부동산 오픈하신 그분이 저 강북에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1도 없어요. 왜요? 그 지역의 개별적 특성을 몰라요. 이 친구 이 지역을 30년 이상 꽤 찬 친구예요. 제 친구는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 공장을 사려고 계약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공장을 샀어요. 14억에. 14억에 샀더니 2년 만에 그게 28억으로 올랐어요. 가만히 뒀더니 28억으로. 지금은 30억이 넘어요. 자네 3년 딱 되면 바로 넘기겠다는 거지. 얘가 원단 팔아가지고 남긴 차익보다 부동산 가격 이 차익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제가 지켜보니까. 양쪽에서 수익을 다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의 근원은 안목이 좋은 거예요. 안목이. 그 지역을 딱 꿰뚫는 힘이 딱 있더라고요. 여기가 좋고 여기는 아니야. 바로 길 건너는데 안 돼.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안목은 어디서 생겨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안목이 생기죠. 그래야 투자할 때 망설임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목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자본이 있어야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거기다 딱 투자해서 거기다 찔러서 샀어요. 20억 주고.
그죠? 근데 내가 7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르잖아. 그래서 아우 이거 틀렸어. 이젠 손절매하고 나올 거야. 딱 팔았어. 그죠? 그랬더니 다음에 2배 올랐어. 기다리는 힘이죠. 기다려야 되거든요. 못 기다리면 꽝이에요. 그 기다리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자금력에서. 이게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안목,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힘. 이 3가지가 있어야 성공이 되지.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 친구가 이거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준비성이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끼리 모임을 해도 이 친구는요 1시간 반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직장에도 자기 회사거든요. 6시 전에 가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친구. 집에서 4시에 밥을 먹고 나가요. 4시에. 가가지고 6시 전에 딱 이러고 지가 청소 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을 자기가 맞이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쓸어가지고. 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예. 비서 여직원도 없어요. 그냥.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지가 스스로 이래요. 이게 30년 이상 한 거예요. 준비성이 좋아서. 저녁에는 4시 전에 들어가요. 예. 이런 친구가 친구들 만나도 늘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 늦게 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래. 이걸 사기로 맘먹었으니까 이 친구는 계약하는 날짜가 이게 5월 1일이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날짜에 어떻게 돈을 다 줘버려요. 계약금 중도금 없어요. 그냥 그날 어떻게 해요? 그날 한 방에 다 넣어버려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계약금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되는 거야. 그냥. 왜요? 자유거든. 저 사장님 내가 어떻게 할게요? 한 번에 다 낼게요. 20억 다 낼게요.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 계약하는 날짜에 20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간 거지. 근데 그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빼낸 거예요. 자기 돈으로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딱 간 거예요. 그날 바로 다 끝내버리기로. 5월 1일 날 계약하는 날입니다. 계약하는 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잘 읽어보세요. 계약을 뭐 할 때요? 체결할 당시부터 이게 뭐였어요? 불능이라니. 여기서 불능이라니 무슨 뜻? 불이 나버렸어. 이게 불이 나버렸어요. 둘 다 불이 나가지고 계약이 진행이 돼요. 불능 상황이에요. 이를 무슨 불능? 원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어요? 원시적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이었던 거야. 불이 나버렸던 거야. 언제부터 불이 났었다고? 계약할 때부터. 하기 전이거나 계약서 쓰기 한 달 전이거나 열흘 전이거나 아니면 계약하는 날 불났거나. 그럼 계약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불나버렸어요? 일주일 전에 불난 것도 무슨 불능? 오늘 불난 것도 원시적 불능. 계약할 때부터 이미 불가능해요. 이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서 쓰고 나서요. 오늘 계약서 썼어. 계약금 넣었죠? 계약금 넣고 일주일 뒤에 이 공장이 불나버렸다. 그럼 계약서 쓰고 나서요? 쓸 때요? 쓰고 나서 불이 났죠? 이를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후발적 불능. 이 논의를 민법 총칙에 또 한다고. 민법 총칙에서 이 계약법 논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불능은 계약이 실현될 수 없는 걸 말해요. 실현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불가능이라고 안 하고 불능이라고 표현해요. 불능이다. 일본 용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용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법학은 일본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 법학을?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그래 우리 민법은 독일에 있는 법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래 우리 민법은 독일법을 수개했다, 개수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공부하는 법 이론은 어디 이론이에요? 독일 이론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다 독일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독일 민법 그대로 다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그 세련된 민법, 그 다음에 아주 고단백질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간단치 않아요. 불능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체계를 잡아볼게요. 체계를. 이거 어디서 또 공부해요? 계약법에서만 해요? 민총에서도? 양쪽에서 다 합니다. 그래 중요해요.
불능은 이렇게 쪼개요. 내가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이었다. 불이 나가지고. 이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 불능을 나눌 때 무슨 불능하고 무슨 불능을 나눠요? 원시적 불능과 또 하나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둘로 쪼갠다고요. 됐죠? 요거 노트에 자리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키워드 노트에 이거 들어오셔야 돼요. 단백질로 쫙 자리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계속 쓰거든요. 이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뭘로 따져요? 계약할 때부터냐 계약하고 나서냐. 그죠? 뭐 기준? 계약 당시냐 계약 후냐.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불능이냐 계약서 쓰고 나서 불능이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발전시켜볼게요. 발전.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이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죠? 그럼 계약할 때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불나버린 거예요? 둘 다. 불났죠 이거? 공장 불나버렸죠? 그럼 매매 목적이요. 이 친구가 매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데 지금? 공장인데. 공장이 계약서 쓸 때 있었다 없었다? 그럼 이행이 돼요? 이행이 안 돼요? 급부를 줄 수 없죠? 급부를 넘겨줄 수 없는 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급부를 뭐 할 수 없는 거? 줄 수 없는 걸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야. 이행불능. 줄 수 없죠? 불이 나서. 그럼 공장이 하나가 불난 거야? 둘 다 불난 거야? 그죠? 공장 어느 게 불나면? 하나가요? 둘 다요? 1과 2 모두 불났어요. 모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야? 언제? 계약 당시에. 그죠? 하나가요? 둘 다 가요? 둘 다.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고 그럴까요? 전부 불능이라고 그럴까요? 전부 불능. 공장 1과 2 모두 불탔죠?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이라고 붙이면 좋겠습니다.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오케이. 불 다 나버렸어. 그럼 밑에는요. 하나만 불났어요. 공장 1, 2 중에서 뭐만? 1만 불났어. 1만 화재 났어요. 그럼 해볼게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 뭐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일부. 오케이. 잘하시는데. 그래서 불능은 두 개로 나눠져요. 계약할 때부터 불능이면 무슨 불능? 계약서 쓰고 나서 불능은 둘로 나눠지죠. 근데 원시적 불능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하나는 무슨 불능? 전부 불능. 두 번째는 오케이.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두 개 중에 무효가 있어. 무효라는 건 뭐야? 효력이 없어. 애초부터 효력이 없어요. 어느 게 무효일까? 둘 중에. 이거죠. 이게 무효야. 효력이 없어요. 무효라는 뜻이 뭐죠? 처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뭐가 없는 거?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래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없을 무자 써서 효력이 없어요. 무효라고 불러요. 언제부터? 오케이. 그럼 이거는 무효일까요? 무효 아닐까요? 아니에요. 유효야. 유효야. 왜요? 하나만 불났잖아. 하나만. 그럼 매수자인 제 친구는 공장 일은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공장 일은 불났잖아. 못 가져오죠? 일은 못 가져와. 그럼 뭐는 가져올 수 있어요? 2는 남았죠? 2를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장 2만 돈 주고 가져오면 되지. 그럼 계약은 무효야, 유효야? 유효이고 공장 2만 가져와. 그럼 공장 1은 어떻게 하고요? 공장 1은 불났잖아. 그죠?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와. 그럼 공장 1은 어떻게 해요? 대금을 까면 되지. 깐다 이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대금 어떻게 해요? 감액하면 되지. 그게 그거지. 공장 1만 감액하면 되죠. 공장 2는 어떻게 하고요? 가져오고. 그럼 계약은 무효고 유효고? 유효고 어떻게 하면 돼요? 대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일부 감액이죠. 일부 감액. 일부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액으로 해결하면 돼요. 감액. 됐을까요? 그럼 무효로 되는 건 어느 것만 무효? 전부 불능은 유효, 무효고 일부 불능은 유효이고 어떻게 합니다. 대금? 감액. 일부 감액으로 해결 끝. 됐을까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진화를 합니다. 두 가지로 발전하죠. 무슨 불능하고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분화가 돼서 쪼개집니다. 그럼 공부 아주 잘하는 거. 이게 여기까지 오면 내년 4월까지 할 거, 내년 4월까지 갈 거 다 들어간 거야. 원시적 불능 됐습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은 그럼 뭘까요? 계약할 때요.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 체결 후에 계약 뭐한 후에 체결 후에 불이 났어. 불 났어.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공장이 불이 많아요. 왜 많은 거예요? 원단 공장이 불이 많은 이유는 왜? 원단이 미세먼지에 취약해요. 그게 전기에 붙어버리면 누전이나 합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아주 많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원단 쪽에 일하시는 분 중에 전기 담당 관리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왜요? 불 날까 봐. 늘 화재에 취약해요. 근데 이게 언제 불났다는 거죠? 체결 후에 불능이라서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쉽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똑같이요. 위에처럼 분화가 돼요. 두 가지로. 가볼게요. 두 가지로 갑니다. 올해 시험도 여기 나왔어요. 여기 다 나왔고요. 이거 다 나왔어요. 참고로 이 불능은 내년 4월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 4월까지. 그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세게 가고 있어. 사실. 원래 작년에 여기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올해 세게 가는 거예요. 왜요? 올해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왜요? 입문 과정에서 내년 4월까지 그냥 가버리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입문 과정에서 어디까지 가자고? 내년 4월까지 그냥 다 건드려 버리자고 그랬어요. 제 작정을 한 거야. 계약법하고 특별법은. 자, 그래도 후발적 불능이 분화가 돼요. 두 개로 분화돼요. 자, 이 공장이 언제 불났어? 계약서 쓰고 불났죠? 이때 공장이 불난 거는 원인에 따라 둘로 나눠져요. 화재 원인이 뭐냐, 원인이? 갑의 과실로. 누구 과실로? 과실로 화재가 났어요. 불이 왜 난 거예요? 주인 잘못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갑이? 갑이 주인이죠. 갑이 누구? 주인. 주인의 뭐 때문에? 과실로 불이 났죠. 이때를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같이 해볼까요? 무슨 책임? 건물이 불이 났는데 누구 잘못으로? 주인 잘못으로. 주인 잘못으로 주인의 과실로 불이 나버렸죠? 그래서 못 주게 됐어요. 건물을 넘겨줘요? 못 주게 됐어요? 못 주게 됐죠? 못 주게 된 게, 이 공장을 못 주게 된 게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불을 냈어. 직원들이 잘못으로. 이를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를, 공장을 줘야 되는 채무를 넘겨줘요? 못 주게 됐어? 못 주게 됐죠. 누구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못 주게 된 게 채무불이행이야.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과실이 누구 과실해야 돼요? 누구 과실? 자기. 내 과실이죠. 내 과실. 누구 과실? 내 과실로. 내 과실로. 내 과실을 뭐라고 그래요? 귀책사유라고 그래요. 앞으로 과실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귀책사유로.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라고 해서 귀책사유라고 그래요. 귀책이 뭐예요?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를 무슨 사유? 내 귀책 사유로 화재가 났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과실로 내 귀책 사유로 불이 났죠. 이 책임을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공부하는 도중에 공부가 갑자기 싫어졌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놨어.
2달만 놓쳐. 2달만 놓았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6개월 공부한 게 어떻게 돼요? 휘발성이 너무 강해. 거의 제로가 돼. 그래서 시험에 나중에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나중에 시험 쳤더니 떨어졌어. 누구 과실? 내 과실이죠. 이게 자기가 이행을 못한 거, 자기 과실로. 이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화재가 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화재 원인이 갑에게도 을에게도 과실 없이요. 갑을에 뭐가 없이? 과실 없이. 과실 없이 화재가 생겼어요. 위에는 누구 과실? 갑의 과실. 갑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밑에는 갑을에 뭐가 없을 때? 과실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귀책 사유 없이 화재가 났죠? 예컨대 지진으로. 예컨대 뭐 때문에? 지진으로 화재가 났어. 갑의 잘못이요? 을의 잘못이요? 갑도 을도 잘못 없죠? 이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채무불이행 책임의 전제 조건은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네,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이. 그래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거론하는 거야. 근데 밑에는 갑도 을도 뭐가 없을 때? 과실이 없죠. 지진이니까. 갑도 을도 잘못 없죠. 이때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의 법리. 다음 주에 소개합니다. 다음 주에. 지진으로 불이 나버렸어요. 이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어. 붕괴가.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이라고. 그럼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뭘까요? 과실이 있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과실 없으면 위험부담의 법리가 작동이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자, 지금 우리는 논의의 출발은 어디서 잡았어요? 불능이라는 체계에서 이걸 끌고 온 거죠. 불능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는 딱 두 단어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딱 하나가. 불능 두 단어죠. 근데 시험 문제는 네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서. 네 문제가 나와. 네 문제. 자, 원시적 무슨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고 무효고? 무효고.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이면 어떻게 하고요? 그때는 무슨 책임이? 대금 감액. 감액으로 해결하죠.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서 일방에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무슨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과실 없으면 위험부담. 올해 31회 시험 문제, 31회 시험 문제 정답. 일방의 뭐에 의해서? 과실로. 일방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맞죠? 그건 뭐죠? 정답 지문이에요. 이게 31회 정답 지문이에요. 이 법리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이때요. 이때. 무슨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문제되는 법리예요. 지금 제가 끌고 온 게 이 네 가지를, 네 가지를 끌고 왔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끌고 왔죠. 네 개를 끌고 왔는데 계체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어디에 걸치는 거예요? 어디에 걸치는 거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 이거에 걸칠 때 계체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토리 가볼게요. 자, 이 스토리로. 제 친구는 이 공장 1, 2를 매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억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갔죠. 갔더니요. 여기 볼게요. 여기. 필기는 있다. 필기는 나중에 하세요. 필기하느라고 이거 놓치면 공부가 거꾸로 된 거야. 필기는 나중에. 필기는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일단 들으세요. 들으셔야지 내 거가 빨리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기가 빠르신 분은 듣고도 되고 적는 거 둘 다 되거든요. 근데 좀 늦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적다 보면 어떻게 돼? 적다 보면 강의 듣는 걸 다 놓쳐. 그럴 때는 어느 걸 선택해요? 강의 듣는 거. 강의 듣는 걸 먼저 선택하세요. 그게 빨라요. 자, 이 친구가 이걸 2개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 20억 들고 현장에 갔죠. 갔더니 이 공장이 어떻게 됐더라고? 불났어요. 그럼 잘 볼까요? 갑이라는 이 매도자는
그럼 이게 불난 거를요, 얘가 알고 있었다. 불난 걸 뭐 하고 있다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계약을 해야 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런데 얘가 돈이 궁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계약을 했어. 왜요? 돈이 궁하잖아. 얘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를요? 계약할 때부터 뭐였음을 몰랐어요?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몰랐다. 알 수 있었다. 불이 난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계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했다고. 그런데 했다고. 했죠? 을은 그게 불능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얘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학에서는? 선의, 무과실.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잘못 있었다? 잘못이 없었다? 잘못이 없었고, 얘는 불능을 알고 있었죠? 과실이 있다는 거죠. 불능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과실이 있다. 과실. 언제부터? 할 때부터. 그죠? 그러면 계약은 무슨 불능이니까 이게?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은 저쪽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유효, 무효? 무효. 공장 하나 가요? 둘 다 가요? 전부 불능이니까 무효죠? 무효면 원래는 계약이 무효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야, 무효인데 무슨 책임을 지나 이 사람아. 야, 이거 있어 없어? 없지. 불나서. 이것도 없지. 그럼 니하고 나하고 한 계약은 뭐라고? 처음부터 무효지. 무효면 네가 나한테 뭐라고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계약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가니까 이 친구가 가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잠깐만.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요? 무효라니까. 왜? 너 지금 양민이 그랬잖아. 무슨 불능이라서? 원시적 불능. 두 개 불나가지고 무효지.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무효잖아. 그럼 니하고 나하고 볼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요? 잠깐. 계약이 무효인 건 맞는데 내가 대출 땡기려고 뭐가 들어갔어 여기에? 돈 20억을 은행에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대출 설정비 들어가죠? 설정비가 들어 안 들어? 들어가지. 이거는 얘가 그냥 고스란히 독박을 쓴 거야. 20억은 은행에 다시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비 들어가죠? 이자 들어가죠. 이자. 그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물어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불능인 걸 뭐 하면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돼. 비난을 받아야 돼. 그 비난받는 걸 무슨 책임? 계약이 뭐라도? 무효라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설정비 들어갖고 이자 낸 거 있어. 이자 한 달치 내가 준비한 거 있어. 15일치, 이자 15일치. 내가 15일 전에 미리 대출 땡긴 거 있죠? 이자 나갔죠? 물어내니까. 그걸 무슨 손해? 신뢰 손해. 같이 해볼까요? 무슨 손해? 신뢰 손해를 네가 나한테 변상하고 헤어져. 계약이 유효라도 무효라도? 무효라도. 계약이 뭐라도? 무효라도 이건 물어주고 헤어지는 거야. 그냥 헤어지는 거 아니야. 따라서 갑은 공장 1, 2가 불났죠. 그죠? 그럼 계약이 유효로 끝나요? 무효로 끝나요? 무효라도 그냥 헤어져요? 물어주고 헤어져? 무슨 손해를? 됐나요? 이 책임을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명명해요. 그럼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논의의 전제가 무슨 불능일 때요? 원시적 불능일 때만 쓰이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 이 시험 잘 나온다고요. 개체과 책임은 후발적 불능일 때도 성립하더라. 아니죠? 언제만 성립해요? 여기다 이제 하나 추가할 거죠.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로 무효로? 무효로 되고 이때 성립하는 책임이 무슨 책임? 이때 성립하는 책임이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다 라는 게 이때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문제가 되더라. 얘가 여기에 자리 잡더라. 일부 불능이면 유효고 무효고 일부 불능이면 유효고. 그때는 뭐로?
대금 감액으로 해결한다. 깎어. 일부 감액. 됐을까요? 오케이. 계책관은 여기에 후발적 불능이 아니고 어디에만? 원시적 불능일 때만 쓰이고,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건 뭐야? 20억을 물어주는 거예요. 대출 설정비를요. 설정비가 뭐죠? 신뢰손해를 변상하고 헤어져라. 오케이. 됐죠? 이 불능의 논의를 우리는 민촉에서 다시 또 보게 되니까 노트 정리를 집에 가서 깔끔하게 키워드 노트 정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 제가 확인 질문 할까요? 확인 질문. 복습해 놓으셨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고단백이에요. 고단백질. 자, 이제 조문을 이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볼까요? 261페이지 맨 위에. 조문 몇 조라고 돼 있죠? 535조라고 돼 있죠? 그 조문은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그 조문이 시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535조, 536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내용만. 자, 535조 볼게요.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줄여서 뭐라고 표현? 계책과라고 그래요. 계책과. 그럼 옆에다 쓰세요. 계책과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되는 거다. 후발적 불능 X. 조문 1항.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먼저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이 불능할 때 무슨 불능? 그 불능을 뭐 한 사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과실 있는 놈 없는 놈? 있는 놈.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하라고. 계약 체결할 때 과실이 있는 놈이죠. 있는 놈은 그 상대방이 계약에 뭐를 믿은 사람?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가로하고 뭐라고 적혀 있죠? 신뢰손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뭐를 물어준다고? 설정비하고 대출이자. 설정비 그 다음에 대출이자를 무슨 손해? 신뢰손해를. 물어주고 헤어져요? 그냥 헤어져요? 물어줘야죠. 이를 계책과 책임이라고 그래요. 2항 가볼게요.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뭐 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알았거나가 뭐야? 악의. 어떤 사실을 알면 악의라고 그래요.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줄이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과실. 알 수 있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 야, 네가 주의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잖아. 과실이죠? 그럼 언제하고 언제는 적용하지 않아요? 언제는 적용 안 해요? 악의일 때 적용해 안 해요? 안 해요. 또 언제 적용 안 해요? 과실일 때도 적용을 안 해요. 이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언제만 적용해요? 잘 보세요. 이 선의 무과실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걸 뒤집은 거야. 언제 적용하지 않으니까 적용 안 할 때가 언제하고 언제요? 악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하지 않죠. 뒤집어 볼게요. 반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적용하려면 어떤 전제하에? 악의의 반대가 뭐죠? 악의의 반대가? 선의. 과실의 반대는? 그래야만 계책과가 작동한다는 원리. 그래서 계책과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언제만 작동해요? 상대방이 얘가 불능인 거를요. 이 계약이 불능인 거. 무슨 불능임을? 원시적 불능인 거를 알았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모르고 무과실이라는 요건. 이 요건이 충족돼야만 계책과가 적용합니다. 그럼 언제 적용 안 돼요? 악의도 안 되고 과실도 안 됩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욕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남죠? 세게 했잖아요, 제가. 누가 비난을 받는 거라고요? 얘가 불능인 걸 몰랐어요?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던 놈이죠? 그 놈이
불능인 걸 뭐 한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변상을 해주라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신뢰 손해를. 오케이. 궤체가 책임까지 갔습니다. 이어서 동시행 항변권 보실게요. 계약의 효력 보실 차례. 제목부터 좀 낯설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뽑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 자, 보시면 우리가 쌍무계약을 우리가 계약 종류에서 맨 앞부분에서 서론에서 보셨죠? 쌍무계약의 뜻은 계약이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의무가 한쪽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서로 있는 거죠?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게 쌍무계약입니다. 이때 의무가 한쪽 편만 있으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으면 무슨 계약? 근데 쌍무계약은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이 쌍무계약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볼까요? 이쪽이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도 의무 부담하죠? 그럼 쌍무계약이 작동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작동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이 의무를 어떻게 하면? 이행하면 타방도요. 타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하는 거. 그럼 얘가 이행했으니까 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지. 그럼 얘가 집을 주면 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뒤집을게요. 이행한 걸 뒤집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불이행. 그죠? 얘가 뭐 하면? 불이행하면. 풀어내면 이행 안 하면. 하면의 반대는 뭐죠? 이행 안 하면.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니까 갑이 이행을 안 하면 을도 어떻게 해요? 을도 안 해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거. 일방의 의무와 타방의 의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똑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쌍무계약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쌍무계약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일방의 의무와 타방의 의무가 어떻게? 쓰세요, 거기다가. 동시행 항변권 위에다 적으시면 돼요. 쌍무계약의 특성. 무슨 특성?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하고 우연부담이 문제가 된다. 뭐하고 뭐가? 동시행하고 우연부담이 문제된다. 인정된다. 무슨 계약에서만? 쌍무계약에서만 뭐하고 뭐가? 동시행하고 우연부담이 인정되더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얘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쌍무계약입니다. 갑이 주면 을도 주고 갑이 안 주면 을도 안 주는 관계.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 그럼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 매 시간마다 저한테 질문했다는 그 여자분이 왜 저녁 6시에 맨날 불 끄고 잤냐면 이유가 있죠. 저녁 6시에 주무신대요, 집에. TV도 안 보고. 왜냐하면 신랑이 1년에 반 이상을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에 유산은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게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시댁의 재산이 엄청 많아요. 1,000억이 넘어요.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해야죠. 정답. 그 어려운 걸 저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신랑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죠?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해야죠. 현명한 선택이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요. 그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법률적인 팁은 이거예요. 그럼 신랑이 집에 들어와요? 지금 안 들어와요? 신랑이 집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6개월째. 여자만 바꾸고 안 들어온대요. 그럼 이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쳐도 똑같이 움직이는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100%예요. 안 들어오죠 신랑이? 그럼 여자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어가는 관계로 대응을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맞대응해도 되는 게 바로 쌍무계약이에요. 됐을까요? 거기에서 동시행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볼까요? 여기 볼게요. 자, 우리 임대계약을 한번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임대계약을. 내가 건물을 임대를 얻었어요. 계약기간 1년 해가지고. 그리고 계약이 종료됐어요. 1년 만에. 그럼 주인은요? 주인은 뭘 빼줘야 돼요? 보증금을. 주인입니다. 주인. 집주인이 줘야 되는 건 뭐를요? 보증금 1억. 이걸 빼줘야 되죠? 세입자는요? 세입자는 뭐를 해야 돼요? 목적물이 바로 집이죠? 집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쓰세요. 뭐라고 그래요? 방 빼는 거. 여기다 법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적물 인도 의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요? 방 빼줄 의무 있죠. 방 빼줄 의무. 주인은 뭐 해주고요? 보증금 주고 여기는 방 빼는 거죠.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만약 이게 5월 1일 날이다. 이 날짜에 보증금 주고 여기 방 빼주기로 했어요. 그죠? 이 날짜에 나가기로. 그럼 주인이 해야 될 건 뭐야? 주인은 돈을 주면 이쪽에서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방을 빼주는 거죠. 이때 방 뺄 때 뭐를 줘요? 키 주죠? 키 주고 그 다음에 뭐 다 납부했다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관리비하고 공과금 다 납부했다는 거 거기다 내놓죠? 그거 증빙을 해야 이쪽에서 보증금을 줘요. 이게 무슨 관계에 있다고 이 날짜 5월 1일 날? 똑같이 하는 거죠. 하는 대로 이쪽에서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에 있다? 우리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 그럼 이 동시행 관계는 이쪽의 채무와 이쪽의 채무가 무슨 관계일 때? 쌍무계약일 때. 무슨 계약? 쌍무계약에 놓여 있을 때만 동시행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볼게요. 이쪽은 의무가 있고요. 이쪽은 의무가 없다면 쌍무계약이요? 편무계약이요? 편무계약은 동시 이행해 줄게. 없지. 시험 문제.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문제된다. 편무계약에서 문제된다. 쌍무계약에서. 그래야 똑같이 할 게 뭐가 있지? 똑같이 할 게. 그래서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세입자는 뭘 빼주고? 방 빼주는 거죠. 그럼 빼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안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안 나가요? 돈 줄 때까지. 그래서 그 논의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여자분한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신랑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여자도 어떻게 해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안 들어가도. 언제까지 안 들어가도? 들어올 때까지 밖에서 놀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안 들어온 거예요? 누가? 신랑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정답. 둘 다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안 들어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고 그래요. 동시이행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네가 뭐 할 때까지요? 네가 뭐 할 때까지? 신랑이 뭐 할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나도 못 들어가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 그때 중간에 중재를 해요. 누가 중재를 해요? 시어머니가 중재하죠. 예, 며느라 들어와라. 그죠? 들어갈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 아들이나 챙기세요. 이 논리가 먹히는 거예요. 법학에서. 맞죠? 왜요? 이쪽이 안 오니까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이 동시행 항변권은 어느 계약에서만? 이걸 꼭 챙기셔야 된다. 별표. 그럼 누가 안 들어갔다고요? 둘 다 결론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동시행 항변권은 옆에다 쓰세요.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 그러면 두 가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써보세요. 옆에다가. 동시행 항변권 옆에다가. 무슨 계약일 때만? 쌍무계약에서 인정.
쌍무기약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편무기약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택도 없는 거야. 무슨 기약에서? 쌍무기약에서. 편무기약은 이 얘기하면은 꽝이다. 두 번째는 누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누가? 둘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행 안 했다. 둘 다 이행 안 했다죠. 둘 다 이행했을 때,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럼 집에 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신랑하고 처 중에? 둘 다 뭐 했을 때? 집에? 안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동시행 항변권이 작동하는 거예요. 안 들어간 때. 한쪽이 들어갔을 때는 동시행 항변권이 작동돼, 안 돼? 안 되지. 가령 신랑이 들어왔어요. 신랑이 뭐 했어요?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항변권 주장해 못해? 못하죠. 들어오면 항변권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따라서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논리는 누가요? 한쪽이요, 둘 다? 이 논의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에. 5월 1일이 방 빼주고요. 방 빼주고 보증금 하는 날.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리고요, 세댁한테, 이 세댁한테 왔어, 세댁한테. 세댁이 세입자입니다. 세댁한테 와가지고 뭐라고요? 방 좀 빼주라. 뭐도 안 주고? 보증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방 빼주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이 날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거든. 이해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날짜에 누구 나가고요? 세입자 나가고 여기 누가 들어오기로? 신규 세입자 들어오기로 돼 있죠? 그런데 주인이 뭐가 안 된 거 지금? 보증금이 없는 거지. 왜 없는 거지? 신랑이 주식 투자했잖아. 돈이 없는 거지, 돈이. 그래, 못 주는 거죠? 안 준 상태에서 뭐 해달라고요? 방 좀 빼주세요라고 세댁한테 협조했죠? 그랬더니 세댁이 뭐라고요? 줄 때까지 못 나간다 이거죠.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그럼 계약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야. 계약은 종료된 거예요. 계약은 종료예요, 미종료예요? 종료된 거지. 종료되었는데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당을. 주고요, 안 주고요? 안 주니까 여기도 뭐예요? 안 나간다.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뭐라고 그래요? 동시행 항변권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계약은 뭐 한 상태고?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세댁이 집에서 머물러서 자고 있는 거는, 이 집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돈 안 나오니까 여기 거주하는 거죠. 불법 아니에요. 오케이? 불법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는 거예요? 얘가 줄 때까지 버텨도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하면? 돈 가지고 오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요, 못 버텨요?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보증금 반환. 뭐 반환? 보증금 반환하고 세입자가 뭐 해주는 거? 방 빼주는 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 잡으셨을까요? 자, 그럼 조문을 갈게요. 536조 밑에 조문 볼게요, 바로. 조문 별표 1항.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요. 이 쌍무계약은 늘 머릿속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 동시행항변권은 이쪽의 채무와 이쪽의 채무가 어떻게 있는가? 서로 맞물려 있죠. 늘 계약을요. 이 계약 관계를 볼 때는 나의 입장을 보지 말고 누구 입장을요? 상대방 입장을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 입장을? 상대방 입장을. 나의 입장, 저쪽을 타방 입장. 타방 입장에서 나를 보면 돼요. one more time. 누구 입장에서? 타방 입장에서 나를 보면 쉬워요. 그럼 을 입장에서 볼게요. 을 입장에서. 을은 누구를 보면 돼? 그럼 을은?
갑을. 갑이 보증금을 주면 안 주면? 안 주면. 보증금 안 주죠?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 나도 안 나가면 되는 거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예, 신랑이 안 들어와? 나도 안 들어가. 됐죠? 오케이. 우리 어렸을 때 머리끄댕이 잡고 여자끼리 싸우는 거 기억하세요? 그죠? 머리끄댕이 잡죠? 여자들이 독해도 안 놓더라고. 그때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해? 아픈 사람이 저쪽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놔라. 그럼 저쪽에다 답이 오죠. 뭐라고요? 네가 먼저 놔이라. 네가 먼저 놔라. 그럼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잡고 있는 거야 이게. 누가 안 놓은 거야? 누가? 둘 다 이 관계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야. 그죠? 집어넣을게요. 조문에다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요.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채무 동그라미야.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를 어떻게 해? 내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이를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에다 적으세요. 둘 다 버티고 있음. 둘 다 뭐 하고 있음? 버틴다. 둘 다 버틴다. 둘 다. 한쪽이요, 둘 다. 둘 다 뭐 하고 있음? 버티기요. 그래, 아직도 머리끄댕이 잡고 있어요. 2시간 지나도.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놓을 때까지. 상대방이 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측에 사례 접근 볼까요? 사례 접근 라이브 민법이라고 위에 세 번째 줄 박스에 있는 거 보실까요? 자, 1번 임대차가 뭐 하게 되면?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은 누가 하죠? 임대인이. 방 빼주는 건 누가요? 임차인.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적습니다. 이때 2번이요.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서 방 빼달라고 요구해 오죠? 별표, 별 2개요. 그럼 임차인은 방을 빼줘요? 빼주지 않고? 빼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요? 보증금 빼줄 때까지 버틸 수 있죠? 버티는 거죠. 버틴다. 버티기라고 써요. 버티기. 동시행 항변권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쓰세요. 둘 다 버티기요. 둘 다 버티기. 언제까지 버텨도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요? 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결론이 뭐다? 결론이 뭐라고요? 버티기다. 버티기. 버티기다. 동시행 항변권은.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요? 줄 때까지요. 줄 때까지 연기시킬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줄 때까지요. 딜레이요. 계속 연기해도 되는 거예요. 줄 때까지는 미뤄도 돼. 미뤄도. 그래, 이를 무슨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동그라미요. 네가 줄 때까지는 연기 미뤄도 돼. 미뤄도. 2달 미루면 2달 미뤄. 그를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2번째. 됐고요. 3번째. 보증금을 빼주지 않은 주인이요. 방을 뭐 해달라고? 비워달라고. 명도소송 들어와 이제.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세요. 주인이 뭐를 안 주고요? 돈 주고요, 안 주고? 안 주고. 명도소송이라는 게 뭐야? 비워달라 이거죠? 비워달라가 명도소송이야.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그럼 세입자 을은 수줍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소송에서 주장해야 돼요? 소송이 걸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 주장한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소송 걸리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거야. 적으세요. 뭘 행사한다고? 방어권은 적극적으로. 쓰세요. 방어권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쓰세요. 뭐라고 써요? 방어권은 소송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소송 걸리기 전에는요. 냅둬도 돼. 냅둬도. 혼자 씹으려라. 이런 표현은 괜찮은 거죠? 이런 것도 하지 마요. 그러면 강의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 대응을 한다.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항변권 주장하면서 밑줄여. 항변권을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기다 쓰세요. 소송에서 쓰세요. 뭐라고 써요? 소송에서 붙으면 소송에서 붙은 거야. 누구랑? 가만히 있는다. 항변권 주장한다. 항변권을 주장하면 항변권을 뭐하면? 주장하면. 그럼 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법원이 볼게요. 여기 법관이 볼게요. 법관이 여기 보세요. 법관이 보니까 주인은 뭐를 안 줬어 지금? 돈을 내줬어 안 내줬어요? 세입자는 방을 안 뺐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까 그 이쪽 신랑으로 올게요. 신랑 집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6개월째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쪽에도요? 안 들어오네. 밖에가 더 좋대.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장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피장파장이라고 그래요. 이때 나온 판결이 솔로몬 판결이에요. 뭐라고요? 니네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그죠? 그래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에 여기 볼까요? 우리 현실로 와볼게요. 신랑 안 들어왔고 며느리 안 들어왔죠? 이때 신랑 시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자기 아들 편 들면 누구를 나무래요? 아들 편 들면. 며느리 나무라죠?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죠. 왜요? 이쪽이 안 들어와서 이쪽이 안 들어간 거지. 그죠? 이거를 편파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 공정한 시어머니, 특히 민법을 공부하신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아 이놈들아. 니네 똑같아. 맞죠? 그때 법원이 판결한 판결이 이거예요. 무슨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동그라미 해볼까요? 무슨 판결? 상환 동그라미요. 상이 뭐예요? 상이? 서로 서로 맞교환해라. 서로 교환해라. 서로 맞교환. 그를 무슨 판결? 상환 급부를 서로 맞교환하라고. 그럼 급부를 맞교환하라고 명한 판결은 여기 보세요. 주인은 뭐를 내주라고? 돈을 내주고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그럼 급부를 어떻게 한 거야? 한쪽이 준 거예요? 서로 주라고요? 그럼 한쪽 편 드는 거예요? 둘 다 양쪽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원고 뭐라고 그랬어요? 원고? 일부 승소지 전부 승소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일부만? 일부만 승소한 거지. 너도 주고 너도 주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전부 패소 그럼 X야. 원고 뭐라고요?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그럼 X. 원고 뭐라고요?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바꾸네. 뭐라고요? 법원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그럼 이 지문은 맞음 틀림? 틀린 거라 이게.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법원은 이렇게 둘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항변권은 결론이 뭐라고요? 버티기죠. 그럼 누가 버티고 있어요? 한쪽이요? 둘 다요? 둘 다 버티기 있죠. 그럼 이쪽은 누가 안 들어온 거예요? 누가? 둘 다 안 들어왔죠. 그럼 머리끄댕이 잡은 여자는 누가 안 놓은 거야? 둘 다 머리끄댕이 잡고 안 놓고 있죠. 그럼 법원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전부 패소해요? 똑같이요? 동시에 놔라. 그를 무슨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상환 급부요. 급부를 서로 맞교환하라고. 서로. 그죠?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결론 동시행항변권은 무슨 기약에서 나온 거라고요? 쌍무기약에서 나온 거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해결해요? 둘 다 버티면 법원은 뭐라고 해결을 해요? 솔루션을? 한쪽 편을 들어요? 양쪽을요? 양쪽한테 뭐라고 명을 해? 명을. 상환급부 판결을 명하죠.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라 이거죠. 서로 주라 이거죠. 그죠? 서로 주라 이거죠. 왜 그런 거야? 공평하니까. 뭐 하니까? 공평하니까 그게. 그래서 이 동시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서, 무슨 원칙에서? 공평의 원칙에서 뿌리를 찾는 거야.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공평의 원칙에서 뿌리를 찾는다. 그래야 공평하지.
니캉 내캉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왜 내가 먼저 줘야 돼? 너도 줘. 너 줘 그럼 내도 줄게. 공평하지.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쌍무기약에 뿌리를 두는 거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쌍무기약이 뭔데요? 이쪽의 채무와 이쪽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있으니까 이렇게 동시에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하다 이거지. 내가 먼저 줘야 돼요? 동시에 줘야 돼요? 그게 쌍무기약의 본질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의 법리는 어디에서 문제된다? 쌍무기약에서. 오케이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됐나요?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거는 정리해 볼게요.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거는 논의의 전제가 무슨 기약이다? 쌍무기약이고, 두 번째는 누가 이행을 하는 거죠? 둘 다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 다 버틸 수 있다. 둘 다 뭐 하는 거다? 버틴다. 둘 다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버티기. 자, 책으로 올게요. 263페이지요. 263페이지. 중간에 박스 밑에 큰 2번이요. 큰 2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이라고 돼 있죠? 성립요건의 동그라미. 성립이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동시행항변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성립요건이라고 그런다. 첫째,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무슨 계약? 쌍무계약으로 서로 대가적인 채무가 서로 있어야 돼요. 1번 볼게요. 1번. 매매계약에서 매도자는 뭐를 넘겨줄까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죠? 소유권 이전의 동그라미. 그럼 매수자는 뭐를 줘야 돼요? 대금. 돈이죠? 돈. 이거 서로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있다. 서로 맞물렸죠? 두 번째, 매매계약이 어떻게 되면? 무효로. 계약했는데 꽝 됐죠? 그럼 매도인은 뭘 토해내? 토해낼게. 돈 토해내죠? 그럼 매수자는 등기 가져갔죠? 등기 가져간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소해줘야지. 이게 서로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관계다. 계약이 꽝 되면 돈 토해내고 등기 토해내는 거야. 같이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리딩을 해볼게요. 시작.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됐죠? 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내가 집 팔았는데 계약 꽝 됐죠? 꽝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송금해 줘야지. 매수자는 뭐 주고? 등기 없애주고. 세 번째요. 전세권이 종료되면 주인은 뭘 빼줄까요? 주인은? 전세금 빼주고. 세입자는요?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서류 있죠? 말소 서류를 넘겨줘야지. 이게 서로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주의! 편무계약에서는 동시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편무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계약만 돼요? 주의! 주의의 별 2개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빼내죠. 그럼 대출 빼내면 은행 앞으로 내 아파트가 저당이 잡혀 있죠. 그럼 그 저당권을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제해야죠. 대출금 변제해야죠. 대출금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뭐가 먼저 들어가야죠? 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이를 선의행 의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무슨 의무? 그럼 먼저 뭐를 갚아야 돼요? 대출금 상환. 뭐 상환? 대출금 상환이 먼저죠. 이건 동시행관계 아닌 거예요. 그럼 은행에 있는 내 집의 저당권을 털어내려면 뭐를 먼저 한다? 대출금 먼저 갚는 거죠. 갚아야 은행이 뭐를 털어줘요? 등기를 어떻게 해요? 털어줘요. 말소해줘. 됐죠? 아, 이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고단백으로. 거기다 써요. 고단백. 왜? 이런 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남은 틀려도 나는 맞춰야지. 그래야 내가 붙는 거예요. 옆에 분 떨어지고. 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요건은요. 상대방 채무가 뭐가 들어갈 것?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뭐죠? 이행기요. 이행기가 옆에다 써요. 둘 다 이행기요. 둘 다 이행기 도래할 것. 둘 다 뭐가 도래할 것?
이행기. 날짜가 돼야지, 날짜가. 5월 1일. 마지막 쌍괄호 3번. 쌍괄호 3번이요. 읽어보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풀어드리면 쉬워요. 읽어볼게요. 일방이 채무 제공하고요, 제공 없이요. 제공 없이. 타방에게 뭐 한 거야? 타방한테. 채무의 제공을 요구했죠. 그럼 가로에 보면 둘 다 어떤 상태입니까? 둘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한 거죠. 그럼 여기 볼게요. 지는 주고 안 주고? 지는 안 주고 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한 거죠. 지는 집에 안 들어오고 신랑은 집에 안 들어오고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뭐라고요? 집에 빨리 들어가라 이거죠. 애들 밥 주라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요? 네가 집에 와서 밥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관계죠. 이 관계. 그 말은 쌍괄호 3번을 잘 해석해 보면 동시행항변권 언제 작동이 되는 거죠? 옆에 쓰세요. 이렇게 적을게요. 옆에다가. 동시행항변권 언제 작동돼요? 둘 다 이행 안 했을 때. 이때 동시행항변권이 작동하는 거야.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변제기 됐어요? 안 됐어요? 날짜 변제기 지났는데 누가요? 그때 항변권이 작동하는 거야. 됐어요? 동시행항변권이 뭐 하기 위해서는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적어볼게요. 첫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계약일 것. 두 번째는 변제기 지났어. 날짜 지났죠? 돈 줄 날짜 지났지. 마지막 누가 안 줬어? 누가? 둘 다 이행을 안 해서. 그러면 성립요건 세 개를 충족한 거야. 충족했죠? 그러면 법에서 효과를 줘. 효과. 법에서 뭐를 줘요? 효과. 어떤 효과를? 버텨도 돼. 연기는 건 제가 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죠? 버티기요. 버티기 할 수 있어. 버티기. 잘 보시면 옆에다 적어보세요. 앞으로 민법은 이 논의구조를 계속 가져갈 거예요. 무슨 논의구조를? 뭐하고? 성립요건하고 뭐하고요? 효과요. 이 논의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야.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몇 가지더라? 세 가지더라. 이게 암기가 되고 자리를 잡혀야 돼요. 이게 뼈대야. 이게 핵심 뼈대.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야. 더 들어가는 거야. 더 들어가는 거야. 1월 달에 더 들어가요. 3월 달에 더 들어가. 5월 달에 더 들어가요. 점점. 그 뼈대가 이거야. 뼈대가. 그러면 어떤 효과를 줘요? 뭐 할 수 있는 권리? 버틸 수 있어. 그죠? 소송에서는 법원이 뭐라고 판결해요? 상환급부 판결을 줘요. 항변권이 인정되면. 그죠?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테마를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접근합니다. 먼저 뭐를 정리해요? 성립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노트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노트에. 두 번째는 뭐를 정리합니다? 효과가 여러 개 있는데 효과 여러 개 중에 중요한 거를 먼저 적어. 중요한 것만. 그럼 일단 항변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죠? 버티기가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기적 항변권. 무슨 항변권? 제가 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어. 딜레이라고 그래. 딜레이. 제가 줄 때까지 나 안 들어가. 주인이 보증금 줄 때까지요. 보증금 줄 때까지 나 못 줘. 연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항변권? 어려우면 버틴다고 그래. 그냥 버텨. 소송이 들어가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해요? 상, 환, 급부. 급부를 서로 주라고. 그럼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법관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으라고. 무슨 판결? 두 가지는 핵심이다. 핵심. 여기 나머지 격가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노트에, 키워드 노트에는 이 두 가지가 자리를 잡을 거죠. 이렇게. 민법이 기본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내가 민법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됐다는 거는 뭐가요? 성립요건하고 뭐하고?
효과. 이 부분을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예요. 이걸 깔고 가면 기본이 돼 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애매하게 엉뚱한 거 막 파고 있어. 엉뚱한 거 깊이 들어가서 파고 있죠. 이런 분을 뭐라고 그래요? 헛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민법의 기본은 이걸 잡는 거예요. 뭘 잡는 거죠? 효과를. 그래, 앞으로 계속 이걸 우리가 파고 들어갈 거야. 자, 오늘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를 몇 가지 같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하셨을까요? 계약 종류를.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거 공부하셨죠? 두 번째 시간은 계약의 성립을.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청약과 승낙이 뭐 할 때요? 합치가 되면 이루어지죠? 합치가 돼야 계약이 이루어져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로. 이때 청약은 특정인을 상대로 해요? 불특정인도 돼요? 불특정인한테 해도 되죠?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내년 3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은 80점 가는 거야. 이 정도면 80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약 성립하는 유형에는 우연히 내용이 교차했어요. 이를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교차 청약도 계약 이루어지죠? 나중에 께 도달하면. 그죠? 세 번째는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물건 집어넣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실현. 세 가지 계약 성립 유형이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 계약에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할 때 어느 일방한테 잘못이 있죠?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던 사람은 상대방한테 물어주고 헤어져요? 그냥 헤어져요? 물어주고 헤어지죠? 어디까지 물어주고? 신뢰손해를 물어줘요. 근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후발적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만. 그 다음 동시행항변권은 성립요건과 효력으로 나눴어요. 언제 성립하죠? 쌍무계약에서. 두 번째는 변제기준하고 세 번째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티다가 법원에 소송 걸리면 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잘 마감이 되겠습니다.